류승환 감독님의 휴민트 보고 왔습니다. 이게 사실 베를린 2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걱정을 오히려 많이 했습니다. 류승환 감독의 베테랑 1은 진짜 재밌었는데 2에서 실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베를린보다 재밌었습니다. 한국 첩보 액션의 격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정민님 멜로 드디어 봤다. 조 과장, 정보원이 희생된 게 처음인가? 안녕하세요, 곰PD입니다. 700만 관객이 들었던 베를린과 같은 세계관을 공유하는 영화죠. 근데 속편은 아니어서 베를린 안 보고 보셔도 전혀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민님 멜로 드디어 소원 푸신 분들 많으시죠? 이게 너무 좋더라고요. 신세경님과 합이 너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전 간만에 영화 드라마 보면서 진짜 어릴 때처럼 둘이 진짜 사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구체적인 장면들 떠올려 보면은 박건이 최선아를 구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신발 신겨주거든요. 추우니까.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들이 이 멜로에서는 또 미치거든요. 그리고 막 잠바 덮어주고, 그리고 선화 자기 치마 뜯어서 그 손 붕대로 감아줍니다. 박건 손 이거 지지직 하는 거 멀리서 보고 있었던 거죠. 너무 자기가 고통스럽고 아팠던 거야. 이런 것들이 되게 디테일한 멜로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사는 없이 숨소리만 강조해서 들려주고 이 행동들로 둘의 감정을 표현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정말 류승환 감독이 멜로 연출을 이렇게 잘했나? 굉장히 만족스러운 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 스포. 박건이 이제 총에 맞고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막 눈발 휘날리면서 대사나 다른 잡음들은 안 들려요. 딱 선택한 거는 이 블라디보스톡을 정말 잘 표현하는 차가운 어떤 공기가 느껴지는 바람소리, 눈발 휘날리는 소리, 이런 것들만 들리고 박건이 이제 조 과장에게 귓속말을 하기 전에 선화를 이렇게 멀리서 그윽하게 바라보는 게 있는데 이게 흔히 말하는 멜로 눈깔이 아닌가. 그 눈빛 언제 나와 했는데 여기서 제대로 나와주는구나. 이걸로 이제 박정민 멜로 진짜 딱 완성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화가 죽은 박건을 이제 쓰다듬으면서 기대기도 하고 눕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짠한가요? 여기서 또 다리를 쭉 뻗고 있어서 일부러 신발이 탁 보여요. 신겨줬던 신발이 되게 잘 보이는데 연출한 거겠죠? 그게 굉장히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이 배경과 모든 게 어우러지고 사운드까지 어우러지면서 이게 참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신세경님 멜로 연기가 역시 너무 좋아요.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도 정말 이 팬이었는데 제가 박건이 최선아 처음 기다려가지고 만나는 장면 있잖아요, 밤에. 거기서 둘이 이제 시선이 계속 엇갈리다가 최선아만 이제 들어가면서 문틈으로 박건을 탁 볼 때가 있어요. 그때 왜 이렇게 예쁘지? 그 눈빛이 너무 설렌다. 그리고 신세경님이 사투리를 너무 잘하세요. 이게 뭐가 전 느껴졌냐면 이미지로는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촬영이나 신세경님의 비주얼이나 의상이나 이런 게 다 너무 예쁘게 나오는데 연기 톤만큼은 안 그래. 사투리를 너무 리얼하게 살리고 예쁜 척이 안감이 되고, 특히 이런 게 진짜 잘 느껴진 게 마지막에 박정민 님이 치명적인 이제 총상을 처음 입을 때 멀리서 조 과장에게 최선아가 도와주십시오 하는 목소리인데 이거 진짜 낮게 완전 걸걸하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때 내가 앞에서 느낀 이 사람의 사투리 연기가 맞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잡았구나. 정말 예쁜 척하지 않게 높은 수준으로 구현해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영화는 이 얼어버린 바다의 모든 진실까지 삼켜지는 블라디보스톡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마약 범죄와 인신매매 범죄를 수사하는 국정원 요원 조 과장이 조인성님이 등장하는데요. 주로 어떻게 일을 하냐? 정보원, 그러니까 휴민트를 통해서 일을 해요. 정보원을 통해서 결정적인 증거를 잡는 식으로 일을 합니다. 이때 이제 북한 식당 종업원인 최선화, 신세경님이죠. 이 최선화를 정보원으로 회유해서 4달간 일을 하는데 이 정보원은 사람이다 보니 정이 들 수밖에 없고, 근데 또 국정원 입장에서는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예요. 정보원은.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많이 생깁니다. 이것 자체가 영화 전체를 이끌고요. 이때 이제 일이 더 꼬이는데 박건이라고 북한 보위성 요원이 등장하는데 북한 국경에서 인민들이 계속 사라지는 사건을 해결하려고 여기 블라디보스톡으로 와요. 근데 최선아 전 남친입니다. 그러니까 박건도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감정이 개입되는 게 뭐냐면 조 과장처럼 여기에 전 여친이 또 사건에 깊이 개입되니까 내적 갈등을 또 심하게 겪어요. 그리고 이 모든 사건 배후에는 이제 박해준 님이 연기한 총영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명이 이런 일과 감정 사이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일어나는 첩보 액션물이 바로 이 휴민트가 되겠습니다. 제목이 근데 왜 휴민트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원이 등장하는데 휴민트가 정보원이라는 뜻이에요. 휴먼과 인텔리전스의 합성어인데 영화 초반에 보면 타이틀업 하면서 이 휴민트를 뜻을 설명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 단어를 해체해서 보여줘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이 영화의 주제는 여기서 강하게 담깁니다. 우리가 다루는 이 첩보 액션물에서 정보원은 인간이라는 거를 강하게 다시 한번 인지시켜주면서 영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정보원이라는 건 휴먼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않고 이 영화 쭉 봐야 한다.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관객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전체적으로 조과장, 조인성님이 기본적으로 정보원과 일을 하면서 내적 갈등을 겪는 것이 중심이 되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 정보원을 당연히 국정원은 우리 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도구로 봐요. 근데 현장에서 일하는 조과장은 그렇게 볼 수 없어요. 그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이 영화의 핵심 주제이자 전체 전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흔히 기대하는 첩보 액션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류승환에게 기대하는 거 당연히 그런 베를린의 모습이고, 예고편에서 보여준 거 심할 경우 양산형 액션물이 될 수도 있는 정도로 첩보물일 것 같았는데 웬걸 이 영화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의 좋은 점들이 바로 여기에 있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은 이 영화의 좋은 점을 좀 발견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첩보물은 어떤가요? 스파이가 등장하고 막 배신이 난무하고 반전과 반전, 얘가 스파이인 줄 알았는데 이중 스파이인 줄 알았는데 삼중 스파이야,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영화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일이라는 키워드가 또 중요한데, 일을 하면서 휴머니즘과 사랑을 잃지 않으려는 사람들, 박건 조과장, 그리고 기계가 되어서 감정 없이 일하려는 사람들, 국정원 사람들이나 임대리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욕망으로 뒤덮여서 그냥 뭐 감정, 기계처럼 일, 이게 아니라 그냥 범죄도 서슴지 않는 사람들, 그렇게 돼버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횡령까지 해버리거나 일을 하면서 살인까지 저지르거나. 이게 총영사와 러시아 범죄 조직이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이들이 등장해서 서로 뒤엉키어 있는 그런 첩보 액션물인 겁니다. 그래서 조인성, 조과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과장은 어떤 인물이냐? 일잘러예요. 일잘러. 프로죠. 일 나가기 전에 본인의 나열된 물품들을 탁탁탁 챙겨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막 총을 챙기기도 하고 준비성이 철저합니다. 그리고 방탄조끼를 제대로 챙겨가지고 총알을 탁 막는 장면을 되게 강조해서 보여줘요. 그의 철저한 어떤 준비성을 잘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또 잡을 때 초망원 렌즈가 있는 카메라를 차에 구비해두고 가시성이 뚜렷하게 확보된 어떤 사진을 확보해서 전달합니다. 엄청난 일잘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 차가운 사람이냐, 국정원 사람들 같은 기계처럼 일하는 사람이냐, 그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감정이 있는 사람이고 감정을 컨트롤하려는 노력을 해요. 일을 시작하면 일단 가족과 떨어져서 어떤 원룸 같은 방을 하나 구해서 거기 혼자 지냅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회사원처럼 일을 해요. 그래서 첫 장면에서도 보면은 굉장히 정적으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짐을 챙기는, 이 영화에 대한 우리가 사전 정보가 없다면 그냥 외국에서 어떤 일하는 출장 간 어떤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 장면이 마지막에도 그대로 나오죠. 라트비아의 어떤 방에서 최선화를 지켜보는 이 조과장의 모습이 똑같이 나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어진 일은 약해진 피해자, 그리고 약점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정보원으로 회유하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인의 매력도 활용해야 돼. 그리고 상대 약한 부분 파고들고 보상도 줬다가 막 감정적으로 어떤 밀당과 씨름을 하면서 이 감정적인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럴 때 국정원 사람들은 그래서 어쩌면 이런 일을 오래 하면서 다 기계처럼 변한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건 되게 우리가 주변에 흔히 보는 사람들의 모습과도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상사로 나오는 장현성 배우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일하는 건데 적응해라. 근데 되게 웃긴 게 무섭거든. 이게 무서운 말이에요. 방금 이제 자신들의 책임으로 정보원이 죽었는데 그냥 일하는 건데 적응해. 이런 말이 되게 무서운 말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계처럼 일하다가 어느 순간 괴물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에 감정을 담는 거를 부정적이고 잘못됐다고 보는 시선들에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조과장은. 실제로 국정원이 또 어떤 일을 하냐? 정보원이 새로 생길 때마다 기계로 심장박동을 체크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 눈이나 이런 걸 읽으면서 표정을 읽고 불안도를 체크합니다. 거짓을 말하는지 아닌지 떨림들을 계속 체크합니다. 기계로 대해요. 정보원을. 은유적으로 되게 저는 좋고 와닿는 초반 도입의 어떤 설정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선화를 대한 조과장 보면 불안합니다. 이 사람은 정보원 한번 잃었던 경험도 있으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뭔가 그르치거나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뭐 우리 이 사건을 해결하는데 어떤 실수나 치명적인 그런 걸 저지르지 않을까? 근데 사실은 그는 기계적인 것도 아니고 감정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이 사람은 휴머니즘이 있는 사람이었던 거야. 인간을 기본적으로 존중하고 인간을 인간답게 대하는 사람인 거고, 이건 어떤 마지노선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너무 뜨겁지도 않아, 사람이. 이게 이 영화의 저는 강한 주제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과장은 실제로 이름도 안 나오거든요. 조과장입니다. 어떤 익명성을 유지하는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감독은 이 캐릭터를 통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 조과장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조과장이 잃지 않는 휴머니즘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이 첩보 액션 장르를 잘 비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조과장을 내내 지켜본 임대리에게 국정원 이제 상사들이 묻습니다. 그가 감정을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감정이 없다고는 얘기하지 않죠. 그의 감정이 수사에 방해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강력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문장이라 생각하는데, 감정이 없이 기계처럼 일하는 거 그게 답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일해서 막 일에 감정을 다 개입하는 것도 답은 아니야. 감정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잃지 않아야 되고, 인간을 존중하면서 이 휴머니즘을 잃지
않는 그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어요. 그가 일을 하는데 감정적으로 행동해서 문제가 있었느냐? 라는 이 질문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조과장이 결국 그런 마지노선을 지키면서 일했을 때 더 냉철한 판단들을 했어요.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고 최선화를 구하러 가는 것이 핵심적인 일의 해결이 있다고 직관을 따르기도 했고요. 그녀를 구하고 싶은 어떤 감정이 크게 작용도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카메라와 조끼를 단단히 준비하고 사건을 해결하려는 모습이 더 컸던 거죠. 자, 박건. 이 인물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사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이죠. 박건은 자기의 일을 하러 간 것 자체가 이 사람을 찾으러 간 게 더 컸어요. 그러니까 최선화를 사실 찾으러 일을 엮어서 왔잖아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그게 먼저인 사람이에요. 비슷하다면 비슷한데, 근데 어떤 상황이 비슷하냐면 이 일과 전 여친인 최선화가 깊이 얽히면서 일과 그녀 사이에서 계속 이 내적 갈등이 일어나요. 이런 부분은 이제 조과장과 되게 유사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람도 일에 대한 걸 강조합니다. 처음에 이제 총영사의 부하가 물어볼 때 뭐 나 내일 하러 온 건데 뭐 이런 식으로 받아치는 게 나오는데 이 영화의 주제가 한 번 더 보이는 거죠. 근데 조과장과 이제 기본적으로 다릅니다. 왜냐면 일, 목숨을 다 버리고 그는 사랑을 택해요. 그러니까 로맨티스트입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조과장과 박건을 비교하면 조과장은 이제 국정원 입장에서는 뜨겁죠. 근데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뜨겁다기보단 미지근하고 어느 정도 이성적인 사람이에요. 차가움에 가깝고 박건은 그에 비하면 뜨겁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비슷한 듯 아예 다른 온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둘이 만났을 때 벌어진 액션을 볼 때 굉장히 재미를 증가시키는 요소인 것 같아요. 실제로 그 마지막에 박건은 본인을 희생해서 모두를 구하려는 어떤 뜨거운 선택을 하고요. 그때 이제 조과장은 끝까지 말리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굉장히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끝까지 유지해. 반면 이제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일의 감정을 전혀 개입하지 않으려는 사람들, 어느 정도 기계적으로 일하려고 하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반면 총영사, 러시아 범죄 조직들은 그냥 괴물이죠. 사실 욕망이 우선이 돼서 일이고 뭐고 그냥 범죄와 자신의 부 이런 것들을 불리기 위해 행동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 러시아 범죄 조직이 그 인신매매를 할 때 엄청나게 단단한 방탄 박스에 그 여성들을 넣어서 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것들도 되게 이 여성을 물건으로 보는, 인간을 물건으로 보는, 마치 정보원들을 물건으로 본 국정원들처럼 어떤 은유를 잘 보여주는 장치이기도 한데, 이런 대북 공작 혹은 범죄 수사 같은 대의를 앞세워서 정보원들을 너무 도구로 보는 이런 현상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만든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휴민트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바탕으로 첩보 액션물을 살짝 비틀어서 멜로라는 장르를 가미해 정보원에 대한 따뜻한 시선을 한번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류승환 감독님의 영화가 아니었나 싶네요. 자, 이 영화는 액션도 되게 좋았는데요. 역시나 류승환 감독님이죠. 예고편에서 많이 안 드러냈어. 예고편 보고 좀 실망을 했었는데 오히려 이거 예고편에 우리 노출 안 시킬 거야. 이거 영화에서 제대로 충격 받아봐 하면서 어떤 야심이 느껴지는 예고편이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동남아에서 조인성님 초반의 액션씬에서 총을 거꾸로 들고 두드려 패는 액션들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세면대를 활용한다거나 그럴 때 이 류승환 감독님의 내공이 보여요. 이제 주변 물건들을 활용하는 거. 근데 활용하는데 그거를 굉장히 아파 보이게, 호쾌해 보이게 잘 활용해요. 저는 두 단계를 더 건너뛴 어떤 액션 내공이라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잘 보입니다. 또 박건이 여기에 여러 차례 부딪히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게 나오죠. 이런 식으로 주변 물건을 되게 잘 사용합니다. 베테랑에서 되게 기억나는 장면 중에 전 하나가 마지막에 황정민이 유아인을 잡을 때 엄청 고통스러운 장면이 나와요. 소화전에 꽝 부딪히면서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너무 아프겠다 하는 감정이입을 유도를 되게 잘한단 말이죠. 류승환 감독님이. 여기서도 몇 차례 부딪히면서 그냥 근데 그 허리가 막 꺾이듯이 꽝 하면서 부딪히고 박정민님만 그래. 조과장보다 박건이 유도 이걸 당하면서 이제 류승환 감독님이 박건을 잡았구나 이번에 그런 생각이 드는 액션이었습니다. 클라이막스 액션이 두 번 나오는데 이 러시아 보스와 싸운 장면과 총영사와 싸운 장면인데 총영사와 싸운 장면은 이 지형지물을 이용한 총 액션을 잘 보여주고 이 러시아 보스와는 난투극을 잘 보여주죠. 이 대인전에서 또 류승환 감독님의 특징은 아주 그냥 고통이 계속 누적되게 이 주인공들이 엄청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끝까지 가져가면서 어렵게 해결한단 말이죠. 그걸 해결했을 때의 쾌감도 저는 큰 것 같습니다. 박건의 첫 등장 액션도 저 너무 좋았어요. 다트로 이렇게 탁탁 하다가 그 병을 받아서 기민하게 탁탁 이 동작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국 영화다움과 한국 영화답지 않음이 동시에 있었는데 베테랑 저 너무 재밌게 봤지만 자 들어가자 뭐 이런 거 특유에 있잖아요. 대사들이 그런 게 되게 많이 없어졌어. 한국 영화스러움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소품이나 이 설정에서도 좀 보였는데 그 마약 확인하는 기계가 이 조과장이 성분 넣어서 확인할 때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브랜드 로고라던가 그러니까 실제 있나 싶을 정도로 소박하고 리얼하게 잘 만들었어요. CG나 이런 걸 안 쓰고 오히려
제품으로 실제 만든 것 같아서 보통 이런 첩보물에서는 신기술들이 너무 과하게 나올 때 어떤 오그라들고 한국 영화 특유의 그런 걸 느끼기도 하는데 이번에 진짜 단단히 각오했구나 생각도 들고, 그리고 바이탈 체크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간을 기계로 대하는 어떤 설정들이나 은유가 잘 담겨 있어서 좀 오그라들지 않더라고요. 예고편에선 그거 나오자마자 저는 이거 불안한데 싶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설정들이었다. 근데 반면에 임대리가 이제 죽기 전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손도 부러지고 막 뭐 계단에서 떨어지고 한 상황에서 그 깔끔하게 죽여라 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죠, 박건에게. 그런 것들에서는 이제 좀 그녀가 엄청난 훈련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우리 같은 편일 수 있겠다라는 각을 저 멀리 조과장도 받고 얘도 임대리도 다 인지하고 있는데 좀 회유하는 대사를 한두 번 하고 박건이 그냥 죽이려는 느낌으로 가면 더 반전적인 게 잘 나왔을 텐데 깔끔하게 죽여라 이러니까 좀 너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 그 깔끔하게 죽여라 라는 워딩이 류승환 감독님의 전작들이 좀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의 차가움을 되게 잘 보여주는 촬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더 좋았던 거는 뭐 얼음바다가 강조돼서 나온다거나 눈이 엄청나게 쌓이고 눈이 내리는 것들을 강조해서 너무 보여준다거나 이 차가운 도시를 보여주는 되게 1차원적인 표현 말고 정적인 구도의 활용들이나 길게 가져가는 어떤 테이크들, 이런 편집 기법들로 또 이런 사운드의 어떤 활용들로 이 도시의 차가움을 되게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또 처음에는 이해 안 갔던 트랜지션 중에 조과장이 4개월 전 회상할 때 갑자기 조과장 프레임이 탁 퍼즈되면서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최선화가 총영사에 의해서 계속 이 지독한 필사 고문을 당할 때 그때도 정지되면서 이제 트랜지션 되는 게 있단 말이죠. 모든 게 얼어버리고 묻혀버리는 도시라는 이제 총영사의 표현처럼 얼어버린다거나 멈춰버리는 어떤 이런 걸 보여주는 트랜지션으로는 이게 최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어떤 촬영, 편집 요소에서도 이 영화의 훌륭한 점이 많이 보인다. 근데 이제 이 영화에서 아쉬운 점들도 있었는데 초반에 이제 보스 처음 등장할 때 그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인신매매 하려고 조직 우르르 다 몰려오고 보스까지 와 직접. 그러니까 그렇게 등장시킨 게 좀 일단 저기까지 저 보스가 직접 와? 이것도 좀 이해가 안 갔고, 총소리가 너무 많이 나. 도망칠 때 이제 말소리도 줄여서 이 브로커랑 북한 여성들이 이렇게 왔는데 총을 몇 발을 쏘는 건지, 그러니까 야 이거 저기 북한군 듣겠다 난 이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개연성이 조금 아쉽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조과장이 이제 대문 활짝 열고 그냥 방탄조끼 하나 믿고 가는 건지 그냥 뚜벅뚜벅 걸어간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총 쏘기 좋을 것 같은 그런 위치에서 이제 당당히 걸어가는 조직원들 안에 개 많아 보였는데 이거 이래도 되나? 걱정이 되는. 그리고 또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박건이 이제 죽어갈 때 조과장도 만만치 않게 이제 죽기 직전이에요. 제 생각에 너무 총 많이 맞았고, 옆에 이제 멀쩡하게 서 있는 조과장은 거의 모델 조인성님이 갑자기 다시 발도 이거 다리도 이거 엄청 묶어서 이제 고통스럽고 한데 거기 좀 쓰러져 있어도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 화면 욕심은 났을 것 같아요. 딱 그 구도가 너무 멋있잖아요. 그 눈 오는 배경에 그 욕심 때문에 좀 이 개연성을 좀 포기하지 않았나.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했던 첩보 액션이 아니었을 수도 있고, 뭐야 멜로 영화야?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새로운 첩보 액션과 거기에 멜로 장르를 절묘하게 섞은 류승환 감독님의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반가운 영화였습니다. 곰비디였고요. 다음 영화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